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변비에 대한 내용이고, 저는 소화기 내과에서 진료하고 있는 김규원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대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하루 동안 섭취하는 수분은 하루에 약 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장에 도달하는 수분은 약 1에서 2리터 정도가 된다고 하고, 그 중에 대부분이 흡수가 되면서 결국 하루에 200g 정도의 고형변으로 대변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배변은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변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정상 변을 보기 위해서 장이 하는 일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 위에서 소장으로 내려가고, 그것이 내려간 음식들이 대장의 연동 운동과 비연동 수축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변이 아래쪽 직장까지 다 도달했을 때 우리가 평소에는 이제 실수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변이 나오면 안 되겠고, 배변을 보고자 할 때 이렇게 적절하게 아래쪽으로 문을 열어줘서 잘 배출되게 하는 것이 정상 배변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를 변비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보시면 이제 주 3회 미만의 배변을 보게 되고, 그 중에 대부분의 변이 과도한 힘주기를 해서 변을 볼 때, 딱딱한 변으로 나올 때, 그리고 완전히 변을 본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 때, 뭔가 항문이 막힌 것 같은 증상이 들 때, 그리고 손가락을 쓴다던가 뭐 도구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아랫배를 눌러서 변을 보는 경우를 변비라고 할 수가 있겠고, 결국엔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얼마나 불편한가에 대해서 호소하게 될 때 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최창원 교수께서 말씀해 주실 내용 중에 통증이 동반되는 것이 있고 변비가 있을 때는 변비 우세형 과민성 장증후군이 같이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 배변 과정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선 치열이나 치액이 있을 때 통증으로 인해서 변을 잘 못 보게 될 때 변비가 생길 수가 있고, 대장암이 있거나 대장 협착이 생겼을 때 장 폐색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뭔가 장 운동이 잘 안 되면서 가성으로 장 폐색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고요. 우리가 흔하게 있는 당뇨나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내분비 대사 질환이 있을 때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척수 손상이 있는 환자라든지 파킨슨병 같은 신경 및 근육 질환이 있는 경우에 또 배변 과정이 좀 어려울 수가 있겠고요. 뒤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제들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약들 중에 우리가 흔하게 먹는 것은 요즘 감기가 많이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도 같이 콧물 때문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피부과 약에서도 가려움증 때문에 이제 페니라민 같은 약들을 먹게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평소에 변비가 없던 분들도 약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외에 항경련제나 뭐 정신과 약, 우울증 약 모두 다 변비를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산제로 먹는 겔포스나 알마겔 같은 그런 약들도 다 변비를 유발시킬 수가 있고요. 철분제 같은 걸 먹을 경우에도 변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심장약이나 혈압약으로 쓰이는 칼슘 통로 차단제나 베타 차단제, 그리고 이뇨제 같은 것들도 다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 치료제나 마약성 진통제 역시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변 과정이 잘 안 될 때는 이러한 약물이나 다른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것이 없는 경우에 정상 정도의 대장 통과 시간을 갖고 있는 정상 통과형 변비인지, 좀 느린 식으로 생기는 서행성 변비인지, 아니면 정말 정상적으로 다 운동이 되지만 맨 아래층에서 정말 출구 폐쇄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비가 생기는 경우로 나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변비가 있을 때 검사들을 좀 고려할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검사들을 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국내 지침에서 발표된 알고리즘인데, 일단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문진, 신체 진찰 같은 것들을 해서 혹시 뭔가 우리가 추가적인 검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경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과 같은 검사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신체 진찰은 이런 경우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눈으로 항문 주변부에 다른 이제 치액이나 치열이 없는지, 다른 덩어리가 있지는 않은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고, 직장 소지 검사라고 해서 환자분이 옆으로 돌아 누워 계실 때 장갑을 끼고 직장 쪽으로 손가락을 넣어 봤을 때 실제로 변을 보는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해서 살펴봤을 때 관략근의 조임이라든지 뭐 이렇게 불필요하게 움직임이 있는지 그런 거를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두 가지를 일단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외래로 오시는 분들 중에 흔하게 할 수 있는 검사가 복부 X선 촬영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노란색 체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여기는 자세히 보시면 대변이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숙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 X선은 똑같이 공기가 좀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실제로 사다리처럼 이제 공기가 층층이 쌓여 있는 것이 보여서 뭔가 변 자체보다는 뭔가 장폐색이 생겼을 때 변비가 있는 것을 의심할 수가 있겠고 저런 경우에 추가 검사를 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혈액 검사를 좀 시행할 수가 있는데요. 혹시 빈혈이 있으신 건 아닌지, 당뇨는 있는지, 갑상선 있는 기능은 괜찮은지, 전해질 수치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같은 것을 혈액 검사로 체크할 수가 있겠고 그 외에 경고 증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피가 묻어서 나오는 경우, 빈혈이나 체중 감소가 있는 경우, 가족분들 중에 대장암이 있는 분들, 최근 배변 습관이 좀 변화가 있다든지 하는 분들은 대장 내시경을 권유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대장 내시경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45세 이상에서는 내시경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내시경을 해서 보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뭔가 덩어리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인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덩어리가 있어서 혹시 내려오는 길이 막혀 있는 건 아닌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환자분 중에 뭔가 변비가 오랫동안 앓으셔가지고 제가 내시경을 했었을 때 여기 조금만 넘어갔더니 이렇게 굉장히 큰 덩어리가 여기 입구를 막고 있어가지고 요거 때문에 변비를 오랫동안 앓으신 분이 계셨고 요거 대장암 진단 받으시고 치료를 하셔서 이제 변 증상이 해소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나면 이제 기능성 문제가 없다면 기능성 변비로 판단을 하고 여기서 이 생활습관 변화라든지 하재를 이제 먹고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해볼 수 있는 것은 기능 검사가 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배변 과정을 먼저 설명드렸었는데 조금 더 해부학적으로 살펴보자면 평소에는 이렇게 1번 그림처럼 이제 변이 잘 새지 않을 수 있도록 두덩곳 창자근이라는 요 부분이 이렇게 당겨주고 앞으로 외양문 관략근은 수축을 하고 있어서 나오지 않게 일단 잡고 있는 것이고요. 배변을 보고자 한다면 여기 배 앞에 있는 그 근육이랑 횡격막이 수축하고서 내려와서 밀어주고 또 여기 앞에 당기고 있던 두덩곳 창자근은 조금 풀어주고 외양문 관략근도 좀 풀어주는데 이 항문 올림근이라는 것이 또 앞으로 조금 당겨주면서 얘를 좀 열어주게 돼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지 않아도 직장이 알아서 얘를 밀어주고 내양문 관략근을 조금 더 풀어주면서 배변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이제 좀 모의로 배변을 하면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이제 기능 검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풍선 배출 검사, 대장 통과 시간 측정 검사, 직장 항문 내압 검사, 배변 조영수 이렇게 4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풍선 배출 검사는 실제로 풍선을 이렇게 넣어서 이때 실제로 환자분에게 앉아서 좀 이거를 배출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체크를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1분 이상이 소요된다면 뭔가 배출이 안 된다, 배변 배출 장애가 있구나라고 평가하는 데 쓰일 수 있고요. 다음은 대장 통과 시간 측정 검사라고 해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렇게 그 알약이 이렇게 하나, 둘, 3개가 있습니다. 이 알약을 캡슐을 까보면 안에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제 마커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하루, 이틀, 3일까지 이제 먹은 다음에 4일째 엑스레이를 찍게 되고 그 다음에 5, 6, 7일째 한 번 더 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날 이제 찍었던 엑스레이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에 최대한 많이 모여 있는 것들이 보이고 정상적인 배변이 된다면 여기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에 넘어간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정상적일 텐데 만약에 느리게 서행성 변비가 있다거나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마커의 수가 확실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 넘어갈 것이고 다 넘어갔지만 아래가 배출이 뭔가 문제가 안 된다면 여기 많이 고여있는 형태로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정 통과 시간을 측정해가지고 남자는 보통 22.3시간 정도, 여자는 조금 더 길게 해서 30시간 정도에는 다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 분절 나눠서 어느 쪽 이상인지를 볼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항문 내압 검사입니다. 이건 아까 직장 소지 검사를 했던 것처럼 옆으로 이제 누워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특수한 카테터를 항문에 넣게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은 얘들이 이제 모의 배변을 시도해가지고 실제로 뭐 변을 좀 보듯이 해보세요, 밀어보세요, 좀 쥐어짜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좀 풀어주고 해가지고 이런 카테터의 이런 채널들마다 다 이거를 압력을 다 측정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아까 봤던 그런 해부학적인 기능 자체에서 우리가 변이 뭔가 나올 때에 조금 뭐 풀어주고 당겨주고 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협조가 잘 안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가장 우수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변 조영술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보는 것인데, 이런 조영제를 넣어서 이제 관찰하면서 이제 좀 쉴 때 쥐어 짜보기, 힘주기, 배변의 과정을 일련으로 보면서 이게 뭐 골반 아래에 구조 이상이 없는지, 예를 들어 직장류, 결장류, 장 중첩증, 직장 탈출, 회음부 하강, 거대 직장 등 이런 것들이 없는지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병원에서 보통 할 수 있는 검사들이 되겠고, 사실 일반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식이요법이나 그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우선은 좋은 식이 습관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건강한 식사 습관은 규칙적으로 하루에 3번을 식사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요즘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3번 먹지 못하고, 사실 저도 3번은 못 먹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또 다이어트에 대한 감시도 많다 보니까 식사량이 많이 줄어드신 분들, 특히 못 만드시는 분들은 변비로 많이 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먹어주어야지 이제 변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변비가 좀 안 생기는데, 그래서 조금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해주고 또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은 식생 습관이 되겠습니다. 식이섬유에 대한 관심도 매우 많으신데요. 이제 보통은 섭취를 하는 것이 일단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장운동 시간 검사를 했을 때 정상인 환자에서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 대변의 양을 좀 증가시켜주고 장의 통과 시간을 단축시켜줌으로 효과가 있는 것인데, 하루에 20에서 25g 정도 먹으라고 일단은 권고하고 있고요. 하지만 일부의 심한 변비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오히려 복부 횡만 등이 더 유발할 수가 있어서 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섭취를 너무 늘렸을 때는 가스가 더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복부 불균감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서서히 증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25g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음식마다 좀 구분해놨는데, 사실 토마토 한 개에 2g이 들었다고 생각하면은 25g을 맞추려면 12개를 먹어야 되고, 딸기는 뭐 50개, 60개, 뭐 사과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의 음식만 먹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한식을 먹으면서 과일을 먹어주시면 요거는 충분히 되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2001년도에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통계값을 보면은 30세 이상 49세까지 성인에서 얼추 식이 섭취량은 한 25.44g 정도 먹고 있다고 되어 있어서 한식과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우리는 김치를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백미와 배추김치도 이미 많이 이제 포함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은 이제 보시면 뭐 얼추 예상하셨던 음식들이 다 있습니다. 뭐 미역이나 김, 다시마 같은 해조류들에도 많다고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뭐 잡곡류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래로 오시면 이제 뭐 1g 미만으로 되어 있는 맛있는 것들이 많은데, 뭐 멜론, 수박, 주스, 홍차 이런 카페인 음료도 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동물성인 원료들에서 만들어지는 가공식품의 어묵, 햄, 소세지, 돼지고기 항부품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건대추라든지 그린 키위, 또 우리가 변비 먹을 환자들에서 많이 맥이 나오는 게 결국 푸른이잖아요. 그러니까 푸른도 일단 권고하고 있고, 배나 사과도 껍질 째 먹는 것이 더 좋다고 되어 있어서 같이 이렇게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또 과일을 많이 먹으면 이것도 결국 다 당분이어가지고 가스 형성이 되면서 팽만감이 생기니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뭔가 떫은 맛이 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탄닌이라는 물질이 있으면은 얘들이 변비를 또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잘 익은 과일을 드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탄닌이 많이 있는 거는 도토리, 그 다음에 호두에 껍질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 먹을 때는 그걸 제거하고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 그 바나나는 조금 더 녹색 계열인 탄닌이 많이 붙어 있는 거고, 이제 반점 생길수록 좀 많이 익은 거라서 괜찮으신데, 어쨌든 녹색 계열의 바나나는 조금 익혔다가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감이라든지 여기 밤, 그다음에 살구, 그다음에 포도도 철 익은 것은 일단 탄닌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류 생선이나 기름진 음식은 어떤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백질 공급원이 되고 있는 동물성 그런 단백질들은 다 육류 위주 식사가 되면서 식이섬유 섭취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변비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야채랑 쌈야채 같은 걸 같이 먹는다든지 해가지고 같이 보충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변비가 너무 심한 분들은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 섭취를 더 많이 증가시키는 것이 도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산균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많으신데요. 사실 요즘은 뭐 약국에서도 팔고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고, 뭐 심지어 그냥 뭐 마트, 뭐 슈퍼마켓 가도 다 살 수가 있는데요.
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들이 이제 어떤 유산균 추천하냐, 뭐 좋은 거를 먹고 싶다, 아니면 비싼 유산균이 좋냐 맨날 물어보시는데, 사실 종류나 뭐 균주도 다 다르고 또 저희가 실제로 모든 유산균 제제를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입하실 때 저는 말씀드리는 게 너무 비싼 거를 사진 말고 이제 결국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도의 효과이기 때문에 사실 때 뭐 프로바이오틱스 수를 한번 체크해서 조금 이렇게 마리수가 많은 거를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복용하면 매일 일단 복용해 보시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제 뭐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이라든지 면역저하 떨어진 분들은 거기서는 좀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요거트나 청국장도 많이 먹고 오시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부족하고 여기에 포함된 유산균 때문인지에 대한 의문은 좀 있어서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역시 이것도 메인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가스나 복부팽만이 좀 심하신 분들은 이걸 먹고 오히려 더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은 조금씩 먹어보시고 맞는 걸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소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광고도 매우 많고 책도 많고 막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되는데요. 효소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우리 몸에서 원래는 정상적으로 분비가 돼야 될 부분들인데 그것들이 이제 적거나 뭐 잘 안 돼서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를 그냥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먹으면 조금 소화하는데 흡수에 도움은 되지만 이게 뭐 장 독소 배출을 돕는다든지 그런 거에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좀 과대 광고가 좀 있어가지고 좀 적당히 이제 보시고 너무 이제 여기에 막 맹신하시는 거는 좀 좋지 않을 것 같고, 역시 드셔보시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메인은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커피나 술에 대해서도 여쭤보시는데요. 일단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와 알코올은 장에 탈수를 일으켜서 변비를 조금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알코올을 또 많이 드시는 분들은 설사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알코올에 들어있는 그 당 자체가 이제 물을 당겨가지고 설사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서 어쨌든 몸에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적당히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분 섭취에 대해서도 이제 물을 많이 먹으면 왠지 대변에 물이 많이 생겨서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원래 이미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먹는 것이 변비 효과적이다라는 근거는 사실은 없고요. 탈수가 있으신 분이나 또 어르신들이 수분 섭취를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부피 형성 하재라든지 삼투성 하재를 복용하시는 분들에서는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는 것이 좀 도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식습관에 대해서는 사실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근데 뭐 광고나 상업적인 부분을 다 빼고 여기 이제 QR코드 찍어 보시거나 사이트에 가시면 여기 PC 모드에서 이제 기능성 질을 알기 쉬운 식생활 설명서라는 걸 그냥 무료로 보실 수 있게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로그인 없이 그냥 여기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어떤 것이 좋을까, 이런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뒤에 식사 같은 것도 다 적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찾아보시면 이제 오늘 이제 강의 들으시고 나서 조금 더 실생활에 맞게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과일하고 그런 거 다 나오고, 또 식단도 사실 한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방법도 막 볶고 찌지고 뭐 요리도 너무 재료가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고, 또 한식을 챙겨 먹는 게 되게 어려운데 혹시 가능하시면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식단 참고해 보실 수 있으면 되게 도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뭐 토마토를 뭐 12개 먹고 딸기를 50개 먹어야 된다 그랬는데, 보시면 얼추 이런 거 다 먹으면 한 끼 잘 차려 드시면은 뭐 얼추 다 커버되는 정도의 25g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약물 치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뭐 의사가 처방하고 있긴 하지만 환자분들도 다 알고 일단 먹는 것이 조금 더 도움 될 것 같아서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언제 약을 필요로 하게 될까요? 이제 물론 이제 식생활을 잘 고쳐보고 또 막 과일 갈아 드시고 해서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결국 원인 인자를 교정했고 많이 물도 먹고 섬유질도 충분히 먹고 있는 것 같고, 운동도 뭐 주 3회씩 하고, 그리고 잠도 잘 자고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다. 그런데도 배변 습관도 이제 뭐 잘 하고 참거나 그러지 않고 잘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변 보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럴 때는 이제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약체부터 좀 복용해 보시는 것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약 종류는 크게 이제 4개 정도 카테고리로 나눠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뭐 부피 형성 하재라고 이제 한글로 적혀 있는 것처럼 실제로 부피를 만들어서 이제 변을 보게 해주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약을 먹으면 장 속에 들어간 애들이 물하고 만나가지고 부풀어지고 이렇게 덩어리진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얘들을 이렇게 밀어줘가지고 변을 보게 되는 그런 하재들 계통이고요.
흔하게 뭐 현미, 뭐 차천자피, 다시마, 해초, 그다음 이런 것들이 있고 뭐 폴리카보필은 사실 여기 실콘의 그런 제형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대장 내 세균에 의해서 발효가 될 수 있어서 가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배가 조금 많이 헛배 부르면 팽만감이 심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전 추천 안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먹으면 바로 다음날 노야지 하는 분들이 계신데 효과가 의외로 좀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12시간부터 72시간이 거의 한 3일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일단 매일매일 먹어보시고 물 많이 먹으면서 하시면 좀 도움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전반적인 증상과 배변 시 통증, 대변 굵기를 조금 좋게 만들어주는 약이고 정상 대장 통과형 변비에서 유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삼투성 하재입니다. 예전에 과학 시간으로 좀 돌아가 보면 이제 삼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반투막이 있으면 저 농도에 있는 물들이 그 농도로 이제 가면서 농도를 맞추게 되는 것인데 삼투성 하재도 똑같이 이렇게 뭔가 고농도의 고삼투성의 그런 약이 들어가면 장을 지나가면서 바깥에서 물들이 이렇게 안으로 당겨 들어오는 기전입니다. 그럼 물이 이제 들어와서 많이 차면은 여기 이제 변 덩어리들하고 만나서 풀어지게 되겠죠. 좀 부드럽게 변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통과가 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역류성 하재라고 해서 마그네슘 제제들 많이 드시고 계신데 그거 있고 삼투성이 높은 약제들 그러니까 비흡수성 다당류 제제라든지 폴리에틸렌 글리콜 요 두 가지 크게 나눠서 쓰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마그오나 마그밀, 뭐 락티톨, 듀라칸 요것도 많이 드시죠. 그래서 그다음에 폴락스라는 약도 있어서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은 자극성 하재입니다. 우리가 보통 광고에서 많이 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요. 뭐 아락실, 뭐 메이킨, 뭐 쾌변, 뭐 두코락스 이런 것들이고 주로 이제 약국에서 그냥 처방 없이도 살 수 있는 약들이 다들 자극성 하재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뭐 센나나 알로에, 뭐 무슨 기름류, 뭐 그다음에 비사코드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크게 자극성 하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먹으면은 수분과 전해질이 흡수를 억제해서 장내에 쌓이게 되고 대장 근육 신경청을 직접 자극해가지고 이렇게 변을 보게 해주는 거고 효과가 앞에 것들보다 좀 빠른 편이라서 예를 들어 뭐 약을 먹고 이제 다음날 변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빠르긴 합니다. 효과는 되게 좋은데 사실 약제 남용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왜냐하면 흔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분 및 전해질 소실이나 장 무료주 유발 가능하다는 연구가 좀 있었어가지고 또 장기적으로 이제 안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해가지고 단기간 사용을 권유하고 있긴 한데 또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은 이게 뭐 내성을 만든다가 보통 걱정해서 많이 그렇게 오시는데 그런 대장의 그런 신경 자체에 뭐 손상이 있다거나 그렇게 유발하는 것은 그런 근거가 없다고 되어 있어서 정말로 안 될 경우에는 적절한 용량으로 쓰신다면은 충분히 도움 받을 수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장 운동 개선제에 해당하는 프루칼로프라이드라는 것인데요. 세로토닌 사형 수용제 작용제에 해당하는데 얘들은 연동 운동이나 장관내 분비 촉진을 해주고 이로써 변비 증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소개해드렸던 약들이 다 안 될 경우에 일단 써볼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보면 종합해 보면은 이제 약물을 어떤 걸 쓰실지 뭐 그런 거는 용량 어떻게 먹을지 그런 거는 의사와 상의해서 쓰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기저질환에 따라서 또 못 쓰는 약도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랑 증상에 따른 약물의 병요법이 좀 효과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흔하게 물으시는 질문들만 조금 더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제 약국에서 구입해도 괜찮은지를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약국에서 구입하는 약제들은 대부분 효과가 빨라야지 또 그다음 판매가 되는 약들이기 때문에 자극성 하재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면 용량도 이제 뭐 좀 두루뭉술하게 적혀 있는 경우도 많고 환자분들이 효과를 본 용도가 점점 올라가서 저는 어떤 약은 막 원래 2알 먹도록 되어 있는데 8알씩 먹어야 나온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테스트된 바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전을 위해서라면은 비자극성인 하재부터 먼저 시도를 해보고 그게 안 될 경우에 약제를 또 병용하면서 쓰시는 것이 추천드리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약제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비약을 먹어서 좋아져서 그냥 지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왜 진료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좀 많이 받습니다.
아까도 케이스를 좀 보여드렸지만 이제 결국에는 약으로 이제 써가지고 변을 보는 거는 이제 변을 무르게 해줘서 이런 좁은 길도 통과했었기 때문에 변을 본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실제로 쟤를 빨리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정말 없는 게 맞는지 그런 거는 평가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료를 한번 보시고 거기에 문제가 없다면 약을 먹는 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약물로 해결할 수 없는 타입의 변비도 있습니다. 그 약들은 다 변을 무르게 해주거나 조금 더 짜줘가지고 변을 보게 해주는 것들인데, 아까 배출구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또 아무리 약을 먹어도 변비가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입은 아닌지 그런 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자극성 하재를 막 계속 먹다 보면은 농도가 점점 올라가고 이게 없으면 별 못 보는 분들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 번은 진료를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임산부인 경우에 이제 변비약에 대해서 안전한게 물어보는데요. 사실 뭐 임산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버텨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뭘 먹어도 좋다고 해도 일단 안 먹고 싶은 게 마음인데, 정말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게 이제 호르몬 때문에도 그렇고 자궁이 커지면서 이제 변비가 자꾸 유발되는 것도 있고, 철분제를 먹으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철분제에 의한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안 되면 먹어볼 수 있는 거는 아까 이제 부피 형성 하재라고 해서 이렇게 좀 물하고 만나서 부풀어서 좀 밀어줘서 흡수가 안 되는 친구들, 삼투성 하재 얘들도 결국에 이제 흡수가 전혀 신체 흡수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써가지고 먹을 수가 있겠고,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자극성 하재를 먹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장기간 먹었을 때는 이제 뭐 특히 뭐 이런 약재들은 이제 자궁 수축에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돼 있는 연구가 있었고, 알로에도 의외로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기형 유발이라는 연구가 있었고요. 역류성 하재 같은 것도 이제 괜찮아 보이지만 전해질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피마자 기름은 조산의 그런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있어서 무조건 특히 임산부일수록 좀 더 고민해서 약을 드실 때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약을 드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만성콩팥병 환자분들도 많으신데요. 또 이분들이 또 변비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맨날 문의를 하시는데,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흡수가 좀 안 되는 것들, 부피 형성 하재라든지 삼투성 하재 같은 거 권유드리고, 특히 이런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콩팥으로 배출돼야 되는데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게 오히려 안 돼서 몸에 축적되면 더 높은 농도의 마그네슘으로 인해서 뭔가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역류성 하재는 좀 주의를 하라고 돼 있고, 요런 약들 자극성 하재들도 다 의존성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이 프루칼로프라이드라는 것 효과가 굉장히 좋은 약이긴 하지만 그 사구체 여과율이 30 미만인 경우에서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도 의사와 상담하셔서 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물 말고 다른 치료는 없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데요. 보시면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2가지 정도가 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누워서 모의 배변을 해가지고 그런 항문 아래와 그런 직장 주변의 근육들의 협조 운동을 본다고 했던 항문 그 기능 검사가 있었는데, 그거를 통해서 결과를 통해 한번 이제 정말 이상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바이오 피드백 치료라고 해가지고 내가 실제로 화면을 보면서 그 뭔가 전극을 넣어서 그걸 통해서 내가 모의 배변을 할 때 어디가 힘이 들어가는지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게 일종의 행동 치료처럼 보시면 됩니다. 배변 훈련 같은 건데 내가 어느 근육을 움직이는지를 스스로 이제 화면으로 확인하면서 이제 방법들을 터득하게 하는 행동과학 치료가 되겠고, 요거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셔갖고 한 3-4번 이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스스로 이거를 깨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분들은 천수신경 자극치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골반극과 골반저 근육 움직임에다 영향을 주는 이 청골신경이라는 것이 있어서 전기 자극을 좀 주면서 자극을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국내에서는 거의 많이 하고 있지는 않고 일부 병원에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만약에 안 될 때 좀 찾아가거나 그래야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상용화된 검사는 아니라는 부분, 상용화된 치료는 아니라는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 되는 분들은 수술적인 치료를 하고 싶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하지만 이게 뭐 보통 여기 보면은 수술할 수 있는 것이 뭐 아전 대장 절제라고 해서 거의 대장을 다 자른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약물 치료에 정말 반응이 없고, 뭐 기능 검사에서도 뭐 이런 이상이 있고, 거치 장막힘은 없고, 복통이 준상이면 안 되고, 뭐 신경정신과 평가를 또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술을 하더라도 보시면 재수술률이 한 40%까지 된다고 돼 있고, 또 배가 아팠던 분들은 또 요것도 별로 호전이 안 되는 분도 계시고, 팽만감이라든지 이런 긴박감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뭐 독소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이제 많이 광고가 있는데 또 피부 여드름이 늘어나는 게 변비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도 계신데요. 실제로 관련성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뭐 그 거꾸로인 거죠. 이제 뭐 여드름 생길 수 있는 뭐 호르몬의 이상, 뭐 그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뭔가 기능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드름이 올라오는 것인데 하필 그때 같이 변비가 있으면서 생기는 거라서 이렇게 변비가 피부 나빠지는 여드름의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치질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 당연히 맞고요. 왜냐하면은 뭔가 변을 계속 어떻게든 누르려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제 수의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아래로 힘을 주면서 변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평생 변을 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아래쪽으로 이제 많은 힘이 가해집니다. 그럴 때 이제 애들이 자꾸 이렇게 힘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점점 더 혈관 돌출되거나 그런 것들이 늘어나서 치질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 청소에 대한 내용도 흔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주 예전 거의 15년 전 이 케이스긴 하지만 이렇게 뭔가 대장 청소를 많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항암 치료가 있겠지라고 해가지고 청소를 너무 많이 하다가 오히려 전해질 불균형이 생겨서 사망한 경우도 있어가지고 장 청소라는 것은 조금 개념을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